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당백 38번째 책은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읽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카메론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되는 이 데카메론. 이게 정민여의 시간입니다. 네. 네, 홀홀 날아다니세요. 네, 제가 가장 꿈꾸는 저의 이상향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귀족 부인들. 네. 근데 사실 뭐 여기 보면 뭐 네. 여러 가지 100가지 이야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신부 성직자를 좀 풍자하고 조롱하는 특히 아무래도 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오늘 한번 알아보죠. 성직자가 그 성직자가 아닌 성직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뭐 책을 읽어 보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도사와 수녀가 네. 세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독신 세약은 하는데 흔히 말하는 순결 세약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할 건데 아예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교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청빈, 순결, 복종 여러 가지 나오지만 대체로는 순결 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수도원이 어떤 빈민들 그런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투철한 윤리 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그리고 실제 교황들도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예전에 우리 체사레 보르자도 했지만 체사레 보르자 아버지가 교황이었고 그 자기 여동생 루크레티아를 가지고 건친상간을 했고 그 애를 계속해서 뭐 다른 어떤 그 왕실 귀족에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딸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런 교황들의 타락상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게 이 우리 예전에 한번 그거 했잖아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네. 돈 까밀로와 빼보네 그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 돈 까밀로 신부도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부라는 게 지금 아주 폼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막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너무 나쁘고 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울고 웃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악인은 아니다 이거죠. 욕망이 좀 더 많다 이거죠. 오히려 네. 성직자인데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소녀를 만난 은둔자라는 제목으로 뭐 제목은 사실 없죠. 그냥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겐 악마가 있고 너에겐 지옥이 있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나에겐 악마가 있고 너에겐 지옥이 있지. 그 티니지의 한 도시, 이탈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와 친근하니까요. 네. 어느 부자에게 알리백이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이제 14살이 된 이 아이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기독교인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사막 지역에 가면 하나님 영접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혼자 사막을 향해 떠났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움막에 살고 있는 수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 수도자가 이 처녀가 너무 어리고 예뻐가지고 악마에 홀릴까봐 아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다른 은둔자, 다른 수도자를 소개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수도자는 딱 이 젊은 처녀를 보고 내가 한번 이 큰 시련을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딱 결심을 하고 자기 움막으로 같이 데려간 거예요. 잠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너는 침대에서 자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버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내가 이겨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딱 침대에 누운 처녀의 숨소리를 듣자마자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오로지 처녀의 젊음과 미모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이 딱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고 그런 남자라는 걸 모르게 하면서 그녀를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나는 너 몸을 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달성할까 생각을 한 거죠. 다음 날 다 이렇게 말을 시켜 보니까 얘가 아주 순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한 거죠. 너가 하느님을 영접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벌하셨던 악마를 다시 지옥에 몰아넣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니까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더니 옷을 훌훌 벗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어요. 그리고 처녀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었어요. 루스티코의 몸이 예쁜 아가씨를 보자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그걸 본 처녀 알리백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게 뭐죠? 저에겐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런 게 불쑥 튀어나왔죠?
오 아이여 이것이 바로 내가 말했던 악마라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이것이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얼마나 괴롭히는지 더는 견딜 수가 없단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스티코님보다는 제가 좀 더 좋은 상태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악마가 없으니까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내게 없는 것이 있단다. 바로 이 악마가 있을 곳이란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옥이지. 얼른 악마를 지옥으로 데려가. 내 맹세하건대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를 이곳에 보내셨단다. 이 악마가 내게 이런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나를 가볍게 여겨서 내게 있는 이 악마를 지옥에 보내준다면 너는 내게 참된 위안을 선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최대의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된단다. 너는 그것을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오 신부님 제게 지옥이 있다 하시니 좋으실 대로 쓰십시오. 이 처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신앙심도 투철하여 아픔까지 참아내니 오만하던 악마의 머리도 수그러져 마침내 제풀에 얌전해졌다. 그러나 그 뒤에도 몇 번씩이나 악마가 돌아왔고 그때마다 알리백은 그놈을 물리치느라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그녀 역시 악마를 무찌르는 일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악마를 지옥에 돌려보내는 것만큼 참되고 복된 일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매진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수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 이곳에 왔지 게으름 따위를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서 악마를 지옥으로 넣어버리자고요. 아, 둘 다 이제 아주 네. 신났네. 아, 근데 설득력이 있네요. 아, 있어? 네. 야, 뭘 설득력이 있어. 야, 요즘 같은 그루밍 범죄야 이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계속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부가. 아, 그 운동자가? 네, 물과 풀뿌리만 먹고 사는데 매일 와서 이제 악마를 쫓아내자고 하니까.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소녀가 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야 하나님 덕분에 나 악마가 이제 완전 히 정복된 것 같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안 넣어도 돼. 이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니야. 한번 볼까? 그 처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스티코님, 신부님의 악마가 혼쭐이 나서 더는 신부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더라도 저의 지옥을 그대로 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저의 지옥으로 하여금 신부님이 지닌 악마와 사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제 안에 자리한 지옥을 잠재우기 위해 신부님께서 그 악마를 이끌고 와주셔야 해요. 이 참 재밌는 표현하네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이따금씩 사자 입에 누에콩을 던지는 것 같은 정도로만 그녀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때문에 그녀는 늘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며 투덜거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처녀 알리백의 고향에 불이 나서 그녀의 가족과 친척이 모두 죽고 말았다. 아이고. 그래서 어떤 그 재산을 노린 청년이 네. 유산을 노리고 그녀를 찾아 나서 사막에서 알리백을 찾아내서 싫다는 그녀를 억지로 끌고 와서 결혼을 준비했다. 자, 결혼식이 있기 전 마을 여인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는 남김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인들은 웃으며 곧 하느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알리백을 위로했다. 그래서 이 속담이 하느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방법은 악마를 지옥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속담이 실제 있어요? 뭐 그렇게 여기 그 당시에 책에 있었나 이제 보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이비 교주들이 딱 써먹기 좋은 그렇죠. 책이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인에게 사실 모든 것들이 생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세인을 종교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스러운 이제 일종의 섹스 인터코스 네. 행위 자체도 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성행위에도 악마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 아주 신부님을 패러디하고 야유한다기보다 오히려 이 모든 생활 곳곳에 종교가 들어가 있다. 이걸 오히려 본다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뭐 그 본능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네네. 그 동양에도 음식 남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화 제목도 있는데 네. 그 음식 남녀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음식과 남녀, 먹고 마시고 남자 여자 이런 건 식욕과 성욕을 뜻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중국 고전에 나오잖아요. 얘기인가? 결국 뭐냐면 그거 자체가 이게 인간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맹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식과 색은 성냐 본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누르면 오히려 이게 진짜 더 악마가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정말 이런 거죠. 이 중세인들이 이 아까 그 이야기 나오는 욕망을 오히려 뭔가 악하다고 눌러버리면 그게 악마가 되고 괴물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또
욕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악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악마가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올케어 마늘의 왕 흑마늘집이 여러분의 딱이다. 여러분의 악마를 키워줍니다. 악마 소환술입니다. 이게 바로. 네. 네. 왜 요즘 난 악마가 음. 잠만 자고 있을까? 뭐 그치? 궁금하셨을 거예요. 힘을 왜 못 쓸까 네, 악마가. 그럴 때는 의성에서 나온 흑마늘 아낌없이 진하게 담은 네. 올케어 마늘의 왕 흑마늘집을 드셔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악마가 됩니다. 네. 네. 지옥의 문도 활짝 열리고요. 네. 아연과 폴리페놀이 악마의 먹이거든요. 네. 바로 이 흑마늘집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한 포에 15쪽의 흑마늘이 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악마와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도대체 악마 못 본 지가 몇 년입니까? 언제까지 악마 못 보고 착한 순한 양만 데리고 살 거냐고요. 악마는 그냥 죽은 줄 알았어. 악마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악마를 네. 흑마늘즙과 함께 살리시기 바라겠고요. 그 살리는 길이 성경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그 광고 링크가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시면 링크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네, 악마 만나는 길입니다. 네. 자, 올케어 마늘의 왕 흑마늘즙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얘기는 어떻게 저도 네. 하나 보니까 그렇죠. 재밌는 게 있어서 네.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요 오래된 척의 두 번째 나온 에피소드인데 네. 어느 가난한 이제 신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부와 우연히 만난 이제 뭐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네. 신부랑 남자 아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워낙 이제 가난하기도 했고 그 친구네 집도 이제 가난했죠. 그래서 네. 친구네 집 남자네 집 그 마구간 같은 데서 말이랑 함께 잠을 잔 거예요. 네. 잘 데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신부가 보기 좀 안 됐으니까 네. 어떻게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데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신부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마구간이면 좋다. 내가 아주 그 마술 같은 거 잘 부리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내 암말을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서 함께 자고 또 적당할 때 암말로 다시 되돌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랑 떨어지기가 싫다. 네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신부님랑 친하다며 왜 이건 뭐 마법을 안 배우냐. 그거 배우면 나를 암말로 바꿔서 그 장사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버는 거 2배를 벌지 않겠냐. 네. 그리고 집에 오면 다시 암말로 여자로 사람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근데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한 거지. 네. 그랬더니 신부가 진짜 이거 잘 안 알려주는 건데 그 기술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네. 마술. 꼬리를 붙이는 게 참 어렵다.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꼬리 붙이는 게 어렵다. 네. 그래서 하여튼 대신 내가 할 때 꼭 네.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네.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장면을 보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줘라. 네. 그리고 이 꼬리가 잘 붙도록 천주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신부를 이제 엎드리게 한 거예요. 네. 말처럼. 먼저 신부가 일단 엎드려야 되는군요. 이제 말이 될 신부니까. 네네. 아니 신부가 아니라 저 아내니까 아내. 아내를 엎드리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랑 얼굴을 이렇게 쫙 만지면서 네. 이것이 암말의 아름다운 머리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머리칼을 이렇게 쭉 만지면서 이것이 암말의 아름다운 갈기가 되도록 그리고 양 팔과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암말의 아름다운 다리와 발이 되도록 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이제 만지면서 네. 이것이 아름다운 암말의 가슴이 되도록 하는데 부르지도 않은 아까 그 악마 걔가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만졌지. 신부의 악마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신부님의 악마가 그렇죠. 일어난 거죠. 신부님의 예. 악마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이제 네. 이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때 그는 잠옷을 걷어 올리고는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드는 데 쓰는 말뚝을 손으로 잡고 신부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져 있는 밭으로 이거 이제 아내 얘기겠죠. 재빨리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앞말의 아름다운 꼬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걸 주의 깊게 보고 두고 있던 남편이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저 신부님 꼬리 필요 없어요. 꼬리 필요 없다고. 빨리 빼. 그러나 이미 그 일로 하여금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펴는 저 즙이 들어가 버리자 신부인 돈노자니는 말뚝을 잡아 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콘바레 왜 그러시오? 이 무엇을 보아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말하지 않았어? 앞말이 바로 되려는 판에 당신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어.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해도 효험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남편이 에라이. 아니 그만하면 좋습니다. 나는 꼬리는 신부님한테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신부님은 꼬리 붙이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님은 꼬리를 너무 깊게 만드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나처럼은 잘하지 못할 거 아니오. 그때 젊은 아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남편을 돌아서면서 정색을 하며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은 바보예요. 왜? 당신과 나이를 허사로 만들었어요? 꼬리가 없는 앞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은 가난하지만 더 가난해져도 당연해요. 이 남편의 성급한 말 때문에 이미 젊은 아내를 앞말로 변하게 할 방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낙담하고 맥이 빠져서 다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남편은 언제나처럼 한 마리의 당나귀를 데리고 이전의 장사를 신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 뒤는 다시 그런 일을 해달라고 신부님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하지만 부탁 없어도 이제 맨날 앞말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어떤 민담에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어떤 짐승으로 바꾼다, 변신시킨다, 다른 물질로 만드는데 네. 그 작용할 때는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신성한 행위를 할 때 근데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참 머리를 잘 쓰죠.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이 뭐 백편 거의 한 대부분 다 읽어봤는데 네. 이 에로스의 극치는 우리 좀 구운몽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양소유가 팔선녀하고 놀았던 구운몽하고 네. 이 마세토라는 사나이가 있는데 네. 이름부터 세다. 그래요? 네. 수녀원에 간 사나이거든요. 네. 유치원에 간 사나이가 아니고 수녀원에 간 사나이. 네. 이거 한번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네.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신성하기로 유명한 수녀원이 있었다. 그곳엔 8명의 젊은 수녀와 원장 수녀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라고는 늙은 집사와 키 작은 정원사뿐이었다. 근데 정원사마저 일이 고달프고 급료가 적다고 투덜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근데 이 정원사의 고향 마을 사람 중에 마세토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 마세토가 갑자기 이제 관심이 가져진 거죠. 그래서 그 정원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또 수녀원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근무 조건이 네. 근무 환경.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원사가 이야기를 잘해주면서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뭐 급료가 짜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다네. 이 말을 듣자마자 마세토는 그 수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정원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밝히면 안 되니까. 야, 그런데 참 잘 그만두셨어요. 남자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 지낼 수 있어요. 차라리 악마들과 지는 게 낫죠. 여자란 대개 7번 중에 6번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괴롭힌다. 자, 그랬는데 바로 사실 마세토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왜 여자들이 너에게 그렇게 막 이런 말했다가 저런 말했다가 했건 말을 바꾸고 계속 귀찮게 잔소리 하겠냐. 혼자 사는 여자들의 악마적 히스테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본래 19세기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 네. 그 중산층 이상 여성들이 상당히 히스테리가 심했거든요. 네.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가 히스테리아 증상에 주목하게 된 게 그 예. 중산층 귀족 여성들이 상당히 히스테리가 심하다는 거죠.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가 예전에 성적 억압이라는 억압. 거죠. 그렇죠. 이거 식탁 테이블도 외설스럽다고 테이블 보러 다 가리게 할 만큼 억압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녀들도 성적으로 억압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마세토는 간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마세토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자기가 젊고 잘생겼잖아요. 자기를 받아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묘안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게 그곳은 여기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그러니 벙어리 노릇을 하면 받아주겠지. 여기 나온 표현대로 저 읽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신원 유조를 위해 가지고 정말 누더기 차림으로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수년 집사를 만나 가지고 그 하여튼 말을 못한 흉내를 내면서 어떻든 신용을 한 거죠. 내가 먹을 걸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무 패는 신용하고 하니까 뭐 나무를 갖다 주니까 장작도 잘 패고 물도 잘 길어오고 또 힘도 세고 하니까 젊고 그래서 그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자 집사가 얘 그냥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수녀 원장도 가만히 보니까 젊긴 젊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젊은 수녀를 흔히 말하는 언어로 희롱할 염려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원사로 쓰자고 제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남의 정원에 입성하게 된 거죠, 마세토가. 자, 그랬는데 수녀들이 이제 일할 때마다 주변을 맴돌고 까닭없이 놀리고 외설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하고. 수녀들이요. 네, 그러니까 수녀들도 평범한 소녀였던 거죠. 네. 이때 뭐 교육받는다고 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다 수녀들이라는 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시에 이 독신은 세약하는데 순결하고는 상관없는 경제적 공동체였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가 권력이 세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소녀들이 수녀복만 입었을 뿐이지 안에서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데 젊은 남자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지 그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어느 날 마세토가 누워서 쉬고 있는데 젊은 수녀 둘이 다가온 거죠. 어머. 그래서 젊은 수녀들이 마세토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는 여기서 너무 딱딱한 삶을 강요받고 있어. 남자라고는 고작 늙은 집사, 벙어리 정원사가 전부야. 네. 우리 수녀에 오는 부인들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남자랑 어울려 노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남자랑 놀 수는 없으니 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들 얘기가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좀 멍청해 보이고 젊고 힘도 좋아 보이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하느님께 순계를 서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봐. 우린 긴 세월 동안 많은 맹세들을 했어. 그리고 무엇 하나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키지 못한데도 하느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애들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뭐 다 깨졌는데 뭐 요거 하나 깬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참 이 논리가 좋죠. 근데 또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당시에는 여자의 부장임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나 이런 남편이 적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두려울수록 이제 호기심이 크잖아요. 네. 정말 이 똑똑한 처녀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부터 하는구나.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자고. 그런 문제는 닥치면 수없이 많은 해결 방법이 생길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입만 다물면 비밀이 새어나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모두가 낮잠을 자는 오후에 먼저 둘이가 싹 눈치를 보고 마세토를 흔들어 깨운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유혹의 몸짓을 하더니 흑간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된 거죠. 이렇게 나와요. 마세토는 그녀를 따라가 크게 애쓰지 않고도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소원을 이룬 수녀는 충실한 동료로서 친구에게 자리를 넘겼고 마세토는 계속 벙어리 행세를 해가며 그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네. 흑간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들은 벙어리에 사람 타는 재주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답니다. 그리고 수녀들은 서로의 경험을 속속들이 공유하며 생각대로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죠. 그날부터 두 수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세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쾌락 네.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녀가 이 흑간 들락거리는 다른 이제 동료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장한테 바로 고자질을 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도 참 가담하기로. 재밌는 표현인데 마세토가 경작해주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농경사의 전통이 남아가지고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농경사의 전통이 남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남자가 네. 어떤 부인에게 너무나 빠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약한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부인의 밭을 너무 기름지게 파다가 그 기력이 다 해가지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농경사의 어떤 전통이 비유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소문은 퍼져 이제 8명의 어린 소녀 모두가 그와 함께 된 거죠. 원장 소녀만 그 즐거움을 모르니 안타까운 노릇이었죠. 그런데 소녀 원장이 홀로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마세토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마세토가 워낙 밤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낮에 피곤하지. 그렇죠. 근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옷을 들쳤는데 네. 마세토의 그것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서 그걸 본 소녀 원장은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젊은 소녀들이 사로잡혔던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세토를 깨워 자기 방으로 끌고 간 소녀 원장은 여러 날 동안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늦바람이 무서운 거죠. 전원 합격. 그렇죠. 근데 문제는 소녀 원장이 며칠 동안 마세토를 품고 놓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나머지가 난리 나겠네. 나머지 소녀들은 왜 정원사가 밭일을 해주지 않느냐. 저는 정원사가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또 소녀들의 히스테리가 시작되니까 소녀 원장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그를 부르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9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밤 소녀 원장과 함께 있을 때 마세토가 혀가 짧은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완전 그거는 아니고 네, 좀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듣기론 암탉 10마리에 수탉 1마리는 괜찮지만 10남자가 한 여자를 만족시키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전 지금 9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 하시든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사실 수녀님께 너무 봉사를 해서 지푸라기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내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도 떠난 거 아니었어? 수녀 원장은 깜짝 놀라서 왜냐면 지금까지 완전히 말 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벙어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수녀님 전엔 그랬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는 아니었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 말을 잃었죠.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오늘 밤 씻은 듯이 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장 수녀가 그 말을 믿고 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근데 말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마세토가 밖에 나와서 이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소녀원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소녀원에 있었던 늙은 집사가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늙은 그 집사가 관리인이자 동시에 감신이잖아요. 사실은 유일한 남자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수녀들이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녀들이 다 이제 일종의 집단 토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룹 싱킹을 해가지고 결론을 찾은 거예요. 해결책을.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에 마세토가 입이 트여졌다. 우리 진짜 여기 정말 어떤 신성한 곳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마세토 말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정하자. 마세토가 무리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승분을 정하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덕분에 마세토는 건강하고 즐겁게 수녀원에서 오래오래 살았고 수많은 어린 수녀와 수도사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애가 낳을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 다 아니까 서로 다 이제 이 애를 구할 필요 놓고 딴 데 이제 왔다 이러면 되니까 업동이가 왔다 이러면 되니까.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수고와 비용은 한 푼도 안 치르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좀 좋은 인생을 살았던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많은 이제 퇴직금을 받고 마을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진짜 성공한 인생이네. 뭘 또 성공한 인생이야.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수녀원이라는 게 상당히 금남의 공간이고 또 이거 엄청난 규칙과 종교, 신과 결혼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아주 위계가 뚜렷한 것 같잖아요. 원장 수녀가 있고. 네. 근데 이 마세토가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본래 종교에 지난 구약 시간에 했습니다. 뭐 종교의 근본적인 어떤 그 종교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게 코뮤니타스라고 했잖아요. 집단적인 위계가 사라지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사실 마세토로 인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원장 수녀하고 모두 다 동등하잖아요. 모두 다 동등한 지압이 지임이가 되고 네. 서로 또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참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행복한 공간이 됐네요. 그 전까지는 억압과 뭐 이런 공간이었다면 네. 이제 소통과 이런 공간이 됐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것보다 좀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이탈리아 소설들이 예전에 정박님이 소개해주신 소설들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해악이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오히려 네.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네. 로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313년 이후로 이 종교가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교의 영향이 강할수록 또 그 에너지가 새로운 반대되는 에너지 있잖아요. 아주 건강한 성적 에너지.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칼융 할 때 에난티오드로미아라 해가지고 대극의 원리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에너지라든지 어떤 사물이 운동을 아주 한쪽 방향에 몰리게 되면 반드시 다른 방향 작용 반작용처럼 다른 방향의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성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인간의 성스러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 사실 재밌는 게 이 보카치오가 단테를 그렇게 좋아했다잖아요. 자기 네. 이 데카메론을 없앨 네, 만큼. 네, 네. 근데 보카치오가 단테에게 신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붙여준 이름이 인곡이에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다 이거죠. 아 인곡, 인곡이다. 신곡과 인곡. 신곡과 인곡. 오. 이게 참 재밌지 않냐 이거죠. 그렇네요. 이탈리아가 가져주는 게 이런 대극의 원리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양도일단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뚜렷하다. 너 대안을 내. 너 그거 찬성할래 반대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풀어지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의료 그 파업이라고 부르죠. 네. 여러 가지 의사들이 진료 거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럴 때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참 쉽지가 않다. 선을 딱 끄어야 되잖아요. 의사들의 욕망이 있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또 네. 기대가 있는데 이 선을 끄긴 끄어야 되는데 그게 그 선을 무조건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기보다는 서로 한번 마주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모순된 상황을 견뎌내면서 해결책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튀어나오는 거지. 아 너희들은 욕심 많고 또 아니면 이 사회가 우리에게 완전히 뭐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붙으면 그건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런 게 또 어찌 보면 좁은 네. 회랑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네. 네. 그렇죠. 그렇네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과 저기서 네. 요구하는 것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네. 그걸 잘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데카메론의 이야기 한 저희가 3개 정도 지금 네. 네. 들어봤고요. 네.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뭐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일종의 교회 제도를 비판하고 교회 신부들의 네네네. 여러 가지 조롱하는 이야기는 좀 많이 봤는데 결국 아주 여기서 여성 해방의 선구적인 여성 해방의 예. 빨리 이야기가 해방시켜 나오거든요. 주세요. 네. 이 필리파 부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 좋네요. 필리파 부인.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프라토라는 지역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이 있었다거든요. 간통하다가 남편한테 들킨 아내 그리고 돈을 받고 사내와 관계를 맺는 여자는 둘 다 화형에 처한다. 오. 화형에 처하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네. 지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귀족 부인 필리파가 어느 날 밤 자기 침실에서 아주 잘생긴 젊은 귀족의 품에 안겨 있다가 남편에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자, 불륜의 현장을 들켜버리니까 이건 꼼짝 없잖아요. 네, 네. 남편이 적혈 처분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라토의 법은 개인적 복수, 린치는 금하니까 다음날 법정에 가서 아내를 고소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친구와 친지들이 야 도망가 했는데 이 부인은 필리파 부인은 나는 그러지 않겠다. 왜 내가 잘못을 했냐라고 자기는 결연한 태도로 이제 법정에 서겠다고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필리파 부인이 결국 이 뭐야 우리 치면 일종의 춘향인가요? 일종의 변사도 앞에 딱 앉은 거죠.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재판관이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도망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니까 네. 또 너무 아름답고 당당히 매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인, 그 간통 현장을 못 깨겠다고 남편이 제안하지만 당신을 죽여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당신이 자백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재판관도 자백- 넘어갔어.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
그 그리스 쪽인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는 아니고 그 이람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이제 재판에 붙여졌는데 이제 완전 사형에 처해지게 됐거든요. 그 이거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부인인가 처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변호인이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이 딱 이제 법정에 서 있잖아요. 가가지고 여인의 옷을 다 확 벗겨버려요. 옷을 딱 벗겨버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시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몸을 보시오. 신이 내린 이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죽여야겠냐고 인간이 어떻게 죽이냐고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받아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죠. 이 재판관도 사람이니까 이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부인에게 인간적으로 반한 거죠. 그러니까 너 아예 지금 재판관이 아예 그냥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이 피고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부인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바른 대로 말하지만 않으면 살려줘 이런 건데 부인은 아니냐고 말하죠. 사실입니다, 행정관님. 이 사람은 저를 고소한 사람은 제 남편이고 지난밤 그는 제 애인의 품에 안겨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애인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왔고 그의 품에 여러 번 안겼습니다. 라고 탁 주론하는 거죠. 거의 뭐 죽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법이란 마땅히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돼야 합니다. 이 참 재미있죠. 이 법. 법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들, 인식, 이게 지금 1348년의 배경인데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나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노예조차도 고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드라코니안 법이라고 아주 엄격했지만 그 법에서는 뭐냐면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네. 1심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권력이 한번 내린 결정을.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법적 전통이라는 것들. 자, 그래서 모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모든 이의 동의를 그렇죠. 얻어야 된다. 근데 이 법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 간통한 여자를 화형에 찬다는 거죠. 난 동의한 적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어떤 여성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고로 이 법은 악법입니다. 이른바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붙여야 지금 된다는 헌법소원을 거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제몽과 행정관님의 영혼을 해치면서까지 멋진 말이죠. 이 참 수사학이 발달한 거죠. 수사. 제몽과 행정관님의 영혼을 해치면서까지 이 법을 시행하고 하신다면 당신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저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남편에게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물어볼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반대 신문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남편이 그것을 원할 때, 즉 저의 육체를 전적으로 소유하여 쾌락을 얻고자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싫은 소리를 했다거나 그에 응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걸 내가 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편이 원할 때 언제든 나는 그렇죠. 나는 최선을 다해 언제든 응했다. 그렇죠. 예. 그 남편이 바로 말을 해요. 맞다. 내 부인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요청한 모든 것을 언제나 받아들여줬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로 말을 이어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가 원하는 충분한 유한을 얻었을 만큼 저를 가졌다지만 그것으로 모자란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편 충분한 난 모자랍니다. 이 정말 멋진 말 나와요. 저의 넘치는 욕망을 개에게나 던져줘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저를 자신보다도 더 애틋하게 사랑해주는 한 신사에게 그것을 바치는 편이 제게 있는 욕망을 무시하거나 더욱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닐까요? 라고 딱 질문하는 거, 반문을 하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였군요. 아니 뭐 사이즈의 문제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 플라토의 전 시민들의 귀에 이 질문이 울려 퍼진 거죠. 처음에는 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이 죽는 모습 구경해보자라고 그 호기심과 좀 아름다운 사람이 죽는 거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샘통이다 이런 심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너무나 저 호쾌한 질문, 저 완전히 뭐 쾌도 난바의 저 질문에 모두 합의라도 안 되시 한 목소리로 말 한 번 잘했다라면서 부인이 옳다고 다들 외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행정관, 재판관과 그 일동의 협의를 통해 자, 이 법을 차라리 바꿉시다. 이 법은 간통한 부인 이게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에 남편을 배신한 여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으로 바꾸자라고 그 법정에 선포를 하고 그들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라고 끝내는 거죠.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버린 거죠. 이거는 당시에 뭐 바뀐 어떤 뭐 좀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나타낸 걸까요? 아니면
좀 너무나 그 딱딱한 법 적용을 좀 비판하는 조롱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로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당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네. 그 이제 여성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욕망들도 해방되고 여성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고 그 초기에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좀 여성들의 어떤 권리랄까 이런 네. 것들이 그 르네상스 이전 더 심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억압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가 과거를 해체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진짜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여성 하나의 어떤 상품 소유물로 보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그 어떤 여성이 어떤 자기 가게에 점원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그 여성의 오빠들이 그 점원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당시엔 여성을 가지고 이제 얘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감히 하찮은 신분의 점원하고 사귀고 또 그 점원과 사귀었으니까 이 점원은 너가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안다 이거죠. 그 당시에도 처녀라는 순결이라는 것들이 말 그대로 요즘 치면 흠없는 상품이다 이거죠. 근데 너가 그걸 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필리파 부인처럼 그 에로스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본능과 충동이 막 그 폭풍 몰아치듯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초자 슈프렉을 가고 막아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흔드는 그 에로스가 나쁜 거냐 이거죠. 아까 계획에는 던져주는 말입니까? 내가 남편이 원할 때 다 해줬는데 왜 네. 남편은 나 원할 때 안 해줬는데 그러면 이 법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법은 왜 내가 동의 안 했는데 네. 내가 적용받아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뭐 제우스조차도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에로스 앞에서는 꼼짝 못했잖아요. 최고 신인데 여자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 암수 뭡니까 황소로 바뀌기도 하고 에우로파를 태워가지고 황소가 되고 또 그 뭐죠 거위가 되잖아요. 레다 네. 거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빗방울도 되잖아요. 빗방울이 돼가지고 클린트 그림에 나오듯이 여자에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조차도 그 에로스의 본능을 발산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진짜 아주 선구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제우스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 저 뭐랬죠? 사과즙. 사과즙. 사과즙도 됐었잖아. 은하수 사과즙이라면서요. 석류즙도 됐다, 사과즙도 돼서 여성들의 몸속에 블루베리즙도 되고. 여성들의 몸속에 녹아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영주 은하수 네. 사과즙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달고 맛있다면서요. 엄청 제우스의 맛입니다. 여러분 사과즙과 석류즙 그리고 또 영주 은하수 사과 그 홍로 사과 네. 그것도 지금 빨리 드셔야 되고요. 이제 뭐 추석 선물은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 아침에 사과 하나만 먹고 나가도 네. 벌써 하루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남편 혹은 뭐 아내가 나갈 때 뭐 아침 맨날 못 해준다 미안할 게 없이 그냥 사과 하나 깎아주면 돼요. 그거 깎는 것도 귀찮다 싶으면 사과즙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잘라가지고 하나 주면은 되게 챙겨주는 듯한 느낌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잖아요. 직접 내가 이거 짰다고 얘기해도 돼. 왜냐면 네. 진짜 짠 거랑 똑같으니까. 제우스 사과즙이라고. 영주, 은하수, 사과즙 그리고 석류즙 놓치지 말고 블루베리즙도 있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주 은하수 사과는요 yjapple.com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설명 그리고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 제우스 은하수 사과즙과 함께 하는 일당백이고요.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올가을에 사과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캐치 못했다. 내가 그래? 웬만하면 정영진씨가 광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캐치하는데 요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는. 너의 눈을 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걸려. 근데 사실 지금 뭐 이런 필리파 부인처럼 네. 그 불륜의 현장을 들킨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와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부인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동성애를 더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나는 정말 내가 여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임무를 다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남편이 나를 채워주지를 못한다. 근데 이렇게 세월만 가고 젊으면 다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세요를 하니까 어떤 노파가 그러면 내가 그 당신의 매일매일을 기쁨과 의미로 채워주겠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계속해서 사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멋진 애인과 잠자리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들이닥쳐갖고 이 불륜 현장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 부인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그 뭔가 마음을 바칠 준비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돌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젊음을 그냥 헛되게 보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고지책으로 네. 이렇게 사게 됐다. 이러니까 남편이 화를 낼 생각 안 하고 이 부인이 데리고 온 젊은 애인에게 눈길이 쏠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또 즐기니 나도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이 결론이 참 재밌는데 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룻밤을 세웠어요. 네.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청년은 광장으로 나갔는데 책마다 약간 표현이 다른데 네네. 다 재미있어가 소개해드릴게요. 밤새도록 아내나 남편 중 어느 쪽을 위해서 힘을 더 썼는지 분명치 않았다. 또 다른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날 밤 자기가 주로 여자 노릇을 했는지 또는 남자 노릇을 했는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표현 너무 재밌다. 중간에서 뭐 할 거야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간통에 들켰지만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네, 대담하게. 네, 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러니까 이게 부인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인들이 평소에 억압되고 못했던 이야기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 나올 때쯤이 아마도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좀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여성의 욕망이라든지 뭐 성적 욕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네네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책을 좀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그 옛것에 대한 그리스 로마에 대한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그 우리 지난번에 곰브리치 그 양반 있잖아요. 세계사, 예. 그 서양 미술사에 이런 대목이 좀 나오는데 자 애초에 이제 교회가 아주 지하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314년 4세기부터 이제 공인이 돼버렸잖아요. 그 지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회당에 이거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당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게르만이나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막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없는 텅 빈 게 오히려 또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당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는데 교회 문화가 네. 문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문맹들이잖아요. 문맹들이 무식하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못 이방인들이 해주는구나. 설명을 못하니까 이 그림이 결국 제일 좋잖아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림이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되 결국 뭐 신은 인간이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니까 신하고 이런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지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초등학생 그림들 하듯이 사람 머리가 막 13분의 1로 만들어지고 딱 규칙이 되는 거죠. 사람을 그리되 절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느낌을 안 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네. 그려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뭔가 네. 그 예전에 그리스 뭐 우리 조각상 있잖아요. 물론 로마가 다 복사본이지만 라오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이 막 비탄하고 고뇌하고 고통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조토라는 여기서 나오는데 화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시. 예, 이제 인간적인 모습. 정말 그 예전에 보면 있잖아요. 그 성경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뭐 무표정이에요. 전부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반응들, 내면을 그려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종교는 억눌렀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 안 된다. 인간의 모습이 느끼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려지는 시대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했지만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결국은 표출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사실 기독교 예술이 아주 목적성을 띠고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실물과 거리가 멀고 얼굴 같지가 않고 이런 막 묘한 그림을 갖고 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자꾸 옛날에 봐라 이렇게 진짜 살아 약동하는 인간의 육체 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어떤 시기로 돌아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의 몸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시기가 되면 결국 외면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럼 외면의 가치를 부여하면 욕망을 긍정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내 신체를 몸을 긍정하고 욕망 그럼 그 내 욕망을 긍정한 걸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 정도만 저희가 더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얘기 정도만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으면 네. 소개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할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의사요. 예. 자, 이 의사 시몬에도 이제 속임수로 이제 흔히 말하는 남을 골려 먹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불쾌하지 않아요. 상쾌하게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놀려주는 이야기니까. 음.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사하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와 푸팔마코라고 이 그림 그리는 이제 젊은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야기꾼이에요. 네. 말도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턱 얻어먹는 것, 한턱 뜯어내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기쁨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하나 잡은 거예요. 그 친구가 칼란드리노라고 하는데 이 칼란드리노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꽁생원인 거죠. 꽁생원. 1년에 한 번 돼지를 잡는 날에도 친구들에게 고기 한 점 안 나눠줘요. 그러면서 공짜 술이라면 또 자기는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셔야 되는 아주 째째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여자가 자기하고 눈 한번 마주치면 아, 이 여자 나에게 반했어 라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좀 어리석은 거 마법의 돌을 찾는다고 강변에 가가지고 조약돌을 막 두 자루 끌고 오는 그런 사람. 네.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아주 인색하고 멍청하고 막 그런 남자들 있죠. 네.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루노와 부팔마코라는 친구들이 아, 얘 한번 권리하겠다 놀리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 어느 날 이 칼란드리노가 자기 큰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주 200리라쯤 되는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래도 뭐 갑자기 어떤 눈먼 돈이 생겼으니까 좀 친구들이라든지 사람들도 베풀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아, 난 땅을 사야 돼 해가지고 브루노하고 부팔마코가 술 한잔 사라 했는데 거절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 얘에게 어떻게 하면 한번 한턱 얻어내지 하고 네. 이제 머리를 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의사 시몬의 선생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꽁생원 칼란드리노를 만난 거죠. 네.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얼굴이 말이야 좀 안 좋아 보인다. 어제 뭐 저녁에 별일 있었냐? 이러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또 나타나서 야, 또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진짜 열이 확 솟구치는 느낌이 들어가고 뭐 다 만난 사람마다 안 좋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 얼굴 꼭 죽은 사람 같아 이러니까 갑자기 풀이 확 죽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떡하면 좋지? 이러니까 친구가 말한 거죠. 야,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침대로 가서 이불을 두툼하게 덮고 누워. 그리고 시모노 선생에게 아까 자네 오줌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이 어떤 이제 진단을 하는지 네. 이걸 알려주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시모노 선생이 소변을 가져온 하녀에게 소변을 딱 검사하는 척 하더니 네. 야, 먼저 내가 가야트 진찰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가서 절대 몸을 차갑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있으라고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이 찾아간 거죠. 의사 선생이 칼란드리노 곁에 앉아가 맥을 짚어주는 거예요.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보게 칼란드리노, 내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자네는 아픈 게 아니야. 아무래도 자네 임신을 한 것 같아. 뭔 소리야? 남자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어리석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칼란드리노는 비통한 소리를 내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빌어먹을 태사,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자꾸 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뭐래 그랬어. 무척 정숙한 여자였던 부인은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져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네. 칼란드리노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 이 애를 어떻게 낳는단 말인가, 이게 다 여편네가 발정이 나서 내가 죽는 거로구나. 이놈의 여편네, 내가 복받는 만큼 천벌을 받아라. 내 몸이 멀쩡하기만 했어도 당장에 일어나 인연을 두들겨 패버리는 건데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놔야 적성이 풀릴 텐데 말이야.
아이고 그년이 위에 올라타는 걸 그냥 두는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 올라타고 싶어 한 장에서 먼저 말라 죽을 것 아닌가. 이 말을 들은 시모네 선생은 이가 몽땅 빠질 만큼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이었고 칼란드리노는 어쩌면 좋은가 좀 살려달라고 선생에게 매달렸다. 너무 낙담하지 말게. 며칠이면 그냥 잘 나을 걸세. 돈이야 좀 들겠지만 말이야. 땅 사려고 모아둔 200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가져가시고 애만 낳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약을 주고 받고 해가지고 이제 물약을 마시고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고 시모네 선생과 친구들은 그 200리라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턱 잘 얻어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진짜 웃긴다. 보이스피싱인데 뭐 이게 무슨.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해설하시는 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죠. 이제 결국 그 당시 죽음이 아주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때는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최후의 날 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썩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안치하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뒤쪽에 그냥 사람을 방치했대요, 시신을. 아 방치. 네, 그 봉분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방치라고 썩어가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아주 좀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 제일 우리가 첫 번째 날 이야기할 때 중요했던 게 그 신부의 어떤 그걸 뭡니까 우리가 종부 성사라고 하나요? 그걸 받지 못하면 네.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들어만 가면 안심한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맨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게 시신과 항상 같이 보는 거죠. 그 지금도 서양의 무덤 같은 경우가 우리는 공원묘지라든지 공동묘지가 저 외곽에 멀리, 있는데 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죽음에 익숙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어떤 재산이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자의 욕망에 쓰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사적인 의도, 상속을 준다 이런 거는 죽은 자의 의지잖아요. 네. 내가 내 돈을 내가 저승에 못 가져가니까 누구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자의 욕망이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이런 전제에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 산자의 욕망보다 죽은 자의 말을 더 중요시하게 해주니까 아이 그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에 우린 충실하게 갈 거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한 번씩 놀려준다 이거죠. 네.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또 그 전까지의 네. 사람들의 삶이 뭐 내세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네. 이제는 현세. 네. 그게 다 이렇게 일종의 뭐 세트처럼 이렇게 가는 거군요. 현세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내 욕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어떤 성욕이라든지 그 이유로 그러니까 교회가 참 재밌는 게 오히려 그 르네상스 우리가 생각하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 재판이 오히려 있잖아요. 교회가 힘이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15, 16세기 오히려 17세기까지 이때 더 강해져요. 오히려 근대로 갈수록 마녀 사냥 스페인의 종교 재판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더 막 더 그걸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더 이제 마지막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해강 반주하듯이 내가 힘을 쏟겠다 이럴 수 있지만 그 실제로 이게 중세라는 게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갈수록 그게 오히려 막판에 달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게 거잖아요. 네네. 더 우리가 항상 약해질 때 오히려 더 정통성을 따지잖아요.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강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꼭 르네상스를 떠나서라도 오히려 그 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은 생활로 바로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갈수록 종교 재판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성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그 방향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도 너무 억압해. 너무 억압한다고. 조영진 씨만 억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을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요. 아니 뭐 마시고 싶은 커피 있으면 마셔야 되고 1kg 커피. 1kg 커피 마시면 되잖아요. 네. 아무리 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저 비싼 커피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욕망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네. 가장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커피는 뭐다? 1kg 커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외 유수 상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원두도 뭐 워낙 다양하게 잘
최고 원두로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진짜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1kg 커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가격도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드시지 않는 분들도 다른 분들께 선물하시기가 너무 좋은 그렇죠, 제품이니까 그렇죠. 네. 꼭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특히 선물 세트도 잘 마련을 해놨고요. 네. 또 골드브루도 있고 그다음에 드립백도 있고 원두도 네, 있고 원두도 네,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각자의 삶에 맞게 주문하시면 1kg 커피가 잘 알아서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커피 1kg 커피와 함께 했습니다. 자, 네. 데카메론 이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결국 뭐 이 코로나 19하고 참 관련이 깊은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데카메론을 선택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데카메론도 결국은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라는 게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영웅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를 찾는 것들. 결국은 그 7명의 부인과 3명의 청년이 이럴 동안 이야기를 마치고 네. 그 결국은 이제 다시 헤어져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결국 돌아간단 말이죠. 네네. 우리는 결국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일상을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를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뭐 예전에 다 보시면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연인들의 이야기, 그렇죠. 끝없는 이야기, 뭐 옛날 그 트로트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생겨난 이야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이 우수우수 떨어지는 뭐야 이 사람들.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그러니까 네. 내가 어쩌면 생겨나와 정박이 음치 아니야? 아니 김소월의 부모라는 시를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이 노래가 김소월 시인이 부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가 끝이 없다 이러잖아요. 항상 네, 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듣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가 우리를 만들고 또 이야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는 애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옛날에 그 모모를 이제 미카엘 랜드입니까? 미알 랜드 그 엔들리스 그 끝없는 이야기 책을 냈잖아요. 진짜 끝이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 예, 맞아요. 아까 노래도 있죠. 네. 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가을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듣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데카메론에서 그 옛날 중세 그 패스트가 휘몰아치던 그 정말 그 암흑한 시절에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자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네, 아유 네, 뭐 네.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 이야기, 주변 이야기 하면서 얼마든지 건져내.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가는 게 좋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하루 일이 너무 힘든 어. 뭐 예를 들면 무슨 그냥 예를 듭니다.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 네. 네. 정말 뭐 온몸이 너무 막 쑤시고 아프잖아요. 근데도 무슨 실비집이나 이런 포장마차 같은 데서 한 잔 기울이시면서 나의 옛날 얘기를 푸는 거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루의 그 육체 피로를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피로 예, 회복제죠. 그게 이제 꼭 뭐 누가 막 들어서 감동받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주 막 아픈 무슨 굉장히 뭐 돌아가기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들도 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게 나를 구원해주는 혹은 뭐 나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이야기가 우리는 육신은 떠나가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결국 이 지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에 집착하고 내러티브 집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야기가 지금 아까 하루에 일간을 마친 네네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드는 네네. 이 영상 언어라고 하잖아요. 영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자기가 20대 때 백수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때우고 그냥 막 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란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 그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까 그 느낌들 있잖아요.
야 오늘 하루 내가 또 이 일이 끝냈다라는 뭐 성취감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직장에서 풀려났던 해방감 이 성취감과 해방감을 달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첫 맥주를 마실 때 이 맥주를 마실 때 그게 갑자기 확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끌렸냐면 아 저 맥주 참 맛있겠다.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맥주가 좀 이런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맥주를 마시면 참 맛있을 것 같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취직을 해가 나도 일을 하다 보면 저 맥주를 마시지 않을까. 저 맛을 나도 알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단순한 맥주 뭐 3,500원, 4,000원짜리 생맥주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루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네. 그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우리가 지난 예전에 이제 필립 말로 기나긴 이별도 했습니다만 오후 5시 처음 문을 여는 호텔 바에 가가지고 그 깨끗하고 잘 닦여진 데 딱 앉아가지고 그 어떻든 하루 일과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때 김넷이라는 칵테일을 딱 시킬 때 그 김넷을 마실 때의 그 느낌. 그게 하루의 어떤 해방감과 하루 뭔가 이뤘다는 달성감을 동시에 주거든요. 그럴 때 마시는 김넷과 그럴 때 마시는 생맥주가 맛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이 많고 뭐 내 마음대로 마시는 그런 게 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의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종종 보면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야기를 또 쭉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본인들의 이야기 잘 들려주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우리 계속 다 잊고 있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가끔 뭐 정프로 왜 댓글 안 다냐고 그러시는데 네. 다 보면서 혹시라도 또 제 댓글이 부담되실까봐 안 달고 있는 거예요. 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네. 일당백 지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구독하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전히 많이 눌러주시면 네.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틀어놓고 주무셔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간 일당백 지금 팟캐스트도 괜찮게 잘 가고 있고요. 유튜브도 구독자 10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좋은 책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카메론 이 보카치오 지오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10일 야화 무언가 되게 고전이잖아요. 이 책도 있어 보이는 책이었지만 굉장히 가볍고 재밌게 재밌는 책. 읽을 만한 책이었다라는 거. 네, 간만에 가벼운 책 한번 또 네. 여러분이랑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 거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